녹화를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까지만 갈무리하고 넘어갈게. 인간은 극도로 긴 뇌 발달의 시기를 갖고, 이것은 특히나 맞는 얘기인데 어떤 회로에 있어서, 이 회로라는 것은 행동 통제를 중재할 수 있는 회로인데 바로 전전두엽과 같은 부분이야. 근데 이게 문제는 20대 초기까지는 완전히 성숙된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 20대까지는 계속해서 시냅시스, 어떤 행동에 제어하는 전전두엽의 형태를 결정하는 시냅시스들이 여전히 계속 수정돼가는 과정이거든. 엄청난 규모로. 야, 이거 이제 답 문제 풀이 할 거야? 소규모야, 대규모야? 대규모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어떤 놈이 될지 모르는 거야, 20대 전까지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수정될 수 있다는 것은 이 회로들이, 신경망 회로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야. 바로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서 수정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렇게 우리가 20대 초반까지 경험에 의해서 회로망을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의 핵심적인 요소들 중에 하나지. 성공적으로 그 경험이 많아야 성공적으로 그 중에 제일 인지적 적소를 찾아서 유지시킬 테니까. 문제도 많이 풀어본 놈이 어떤 게 좋은 문제인지 아는 것처럼 한 문제만 풀고 나서 이 문제가 좋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어렵단 말이야. 우리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내 안에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걸 유치시켜야 되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말 알아? 속담?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가 이제 이게 되지. 젊어 고생한다는 게 뭐야? 좀 완약하면 많은 경험을 해보라는 거지. 그 경험을 다 그대로 평생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것이 나한테 딱 맞는 경험이고 내가 발전시켜야 될 회로망인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래, 이렇게 유치를 시켰어, 회로망을. 그럼 이때는 우리가 어댑티브, 적응된다기보다는, 구체적인 환경에 적응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끊어야 돼. 적응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인지적 적소를 찾고 나면 적응을 하는, 환경에 맞추는 게 아니고 인지적 적소가 찾아졌잖아. 그럼 그게 이제는 광범위한 게 아니지. 내가 이게 옳은 삶이구나 이렇게 정했어. 그럼 옛날에 20대 초반 이후의 얘기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이제는 좀 제한된 일련의 단단히 우리에게 얽혀진 어떤 본능적인 행동들과 함께 우리는 have evolved, 진화시킨다. 다시 여기 끊어야 되겠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한다기보다는 뭘 가지고 그냥 환경에 경험 없이 제한된 우리가 타고난 우리 몸에 빠지지 않고 엮여있는 본능적인 행동, 이거는 경험 없는 상태야. 그걸 가지고 그냥 환경에 무턱대고 적응한다기보다는 우리는 뭐야? 우리는 계속해서 인지적 무슨성을 발달시키는 거야. 유연성을 발달시키는 거야. 쉽게 말해볼까? 아까 비슷하게 얘기했어. 타고날 때부터 정해진 성질대로 환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환경에 맞춰서 이것저것 시도하는 무슨성을 가지고, 유연성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인지적 유연성과 반응을 계속 발달시키는 거야. 동시에 뭐 하면서? 얼로 목투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개인 환경에 결국은 적응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우리를 적응하게 만드는 거야. 환경이 우리를 적응시키는 게 아니고, 환경이 어떻든 우리가 그 환경에 우리를 맞추는 거야. 이게 쉬운 얘기야. 컵에 물이 반 있으면 뭐라고 한다고?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이건 뭐야? 이미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가 완성됐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그게 태어날 때부터 본성으로 그게 있었어? 나는 물이 반 있어도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말하도록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어? 아니란 말이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행동하는 게 맞겠는데, 그걸 찾았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진화시켜 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개별적인 환경에 적응을 시키는 거야. 우리 스스로가. 무슨 환경은 똑같잖아. 졸지 말고 생각해요. 환경이 우리한테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인지적 적소에 자신의 어떤 신경망을 통해서 그 환경을 해석하고 적응한단 말이야. 너 잘 들어야 돼. 그래서 군대 가면 탈령하는 새끼가 있고 군대가 너무 재밌다는 놈이 있는 거야. 똑같은 환경이잖아. 군대 갈 나이가 어떤 나이야? 군대 갈 나이가 20대가 넘은 나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 이 인지적 적소가 마련됐어 안 됐어?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환경을 판단해서 긍정적인 놈들은 거기에 적응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군대 가서 탈영하는 애들은 군대가 문제야? 개인의 전전도엽이 문제야? 전전도엽이 문제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인지적 적소라는 게. 한 번 해서 만들어지니? 아니 뭔가 좋은 걸 한 번 해보고 그게 좋다는 걸 알겠어. 여러 번 해봤더니 역시 이게 맞구나. 이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어떻게 돼? 계속 강화되는 거야. 그리고 습관, 행동의 습관 모드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바로 인지적 적소가 우리의 행동이 되는 순간이야. 이걸 20대 전까지는 계속 한단 말이야. 다양한 시도를. 오케이? 그러다가 드디어는 뭐가 돼? 습관이. 컵에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습관이 마련이 되는 거지. 그때부터. 자, 우리는 점차적으로 누가 돼가? 진정 이게 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돼간대. 이게 무슨 말이야? 진정한 자신이 자아를 찾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20대 전까지는 자아가 있다 없다. 그래서 촉법소년이라고 처벌하지 않는 거야. 자아도 없는 새끼들 어떻게 처벌해? 만약에 촉법소년을 처벌하면 갓 태어난 신생아가 팔 이렇게 하다가 엄마를 이렇게 싸대기를 때려도 처벌해야 되는 거야. 처벌이 안 해. 안 하지. 이게 네가 신생아야. 좋으니까 내가 이런 졸린 자세잖아. 신생아 손에다가 칼자루를 쥐어주고 우연히 얘가 장난감인 줄 알고 칼을 들었어.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하면서 휘줄 내가 싹 폈어. 어른이 이러면 특수폭행이야. 내 폭행에 특수 왜 들어가는 줄 알아? 그냥 맨손으로 때리면 폭행죄야. 근데 니네 조심해야 돼. 칼이 아니더라도 이거 뭐하고 이거보다 이렇게 되면 특수폭행이야. 고발하지 마. 그럼 애를 특수폭행 아까 얘기한 대로 손에 칼 쥐어준 애가 이렇게 그으면 특수폭행으로 처벌해? 뭐가 없다고 보는 거야. 넌 아직 시냅시스가 연결되지 않은 인지적 적소를 찾지 못한, 즉 너 자신이 아직 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20대 후반에 반복되는 패턴이 정형화되고 강화되고 습관 모드가 생기면 넌 앞으로도 이렇게 행동할 놈이구나. 그러니까 너 앞으로 또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자아가 좀 잘못된 건데 이렇게 처벌하는 거야. 즉 이것이 곧 우리의 모습, 자아가 된다. 이게 첫 번째 파트야. 되니? 뭐 남는 거 그거밖에 없지 않아? 20대 전까지는 뇌가 딱딱해 말랑말랑해. 20대 전까지는 말랑말랑한 플렉서빌리티 나오잖아. 그래서 뭐든지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고 고쳐나가. 근데 20대가 넘어가면 드디어 우리 나름대로는 인지적 적소라는 것을 찾아내서 그 방식대로만 습관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환경이 상관이 있어 없어? 없지. 잘 생각해봐. 20대 전까지는 환경에서 주는 경험이 중요한 중이야. 근데 20대가 넘어가면 환경이 어떻든 간에 보는 눈은 다 개인 중심이 된단 말이야. 오케이? 후반부가 그거야. 하지만 이렇게 유연성이 발달하지만 어느 시점인가 그게 이제 습관이 되는 시점인데 그 습관화된 행동이 등장하고 우리는 점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돼가고 있어. 위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는 말랑말랑하다는 거야. 점점 우리가 수정하고 있다는 거야. 하지만 at some point 어느 지점 이게 20대 후반이겠지. 그때 우리는 이때 자연스럽게 멈추는 게 아니야. 요거 내용 재밌어.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본능적으로 20대 후반에도 열린 마음으로 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아직도 말랑말랑하단 말이야. 이걸 굳히는 게 환경이 아니야. 박상현이 개방적인 태도로 윗사람과 친구처럼 지내는 어떤 이런 것을 경험하고 20대까지 살았어.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래서 자기는 막 나이 같은 거 중요하지 않다고 막 형 왜 그러냐 반말하고 있잖아. 형한테 반말하잖아. 그게 친근함이야 이렇게 했어. 그게 인지적 적소로 자리 잡았어. 근데 이거 취업을 해야 돼. 그래서 면접 가가지고 면접관이 면접 보는데 형들 왜 그래?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나이 많은 사람들 형 취급하고 편하게 지낸다는 인적 적소가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유연성을 가진 단계에서 아니 취업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일부러라도 경직을 시켜버립니다. 유연한 태도를 경직시켜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내가 딱 요 예를 들게. 아까 군대 얘기했지. 서진이도 공부 열심히 하는 군대 가야지. 군대 가가지고 너 봤을 거야. 형들 군대 가면 군대 가기 전까지는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슬슬 이제 경직된 야 태현아 잘 지냈냐? 아버지한테도 봐봐 이거 사줘 막 이랬다. 군대 갔다 휴가 나온 형 그래 군대 생활 편하냐? 예 뭐 편하지는 않습니다. 갑자기 말투가 바뀌는 거 봤어? 군대 갔다고 와서 행동이나 태도가 좀 바뀌는 거 봤어? 없냐? 주변에 군대 간 형이나 사촌 오빠 없어? 뭐 조용히 왜 군대 갔다 오니 사람이 변했네 그러잖아 그지? 그 말이야. 바로 군대나 회사나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유연성을 버려야 돼. 딱 정해진 룰대로 나를 보여줘야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봐봐. 어느 시점인가 우리는 그럼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뭐 해야만 해? 멈춰야 돼. 그리고 그냥 세상과 함께 get on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냥 중요한 것들 이 중요한 것들과 함께 그냥 살아가야 돼. 그 중요한 것들이 뭔데? building a career 경력을 쌓는다는 거지. 경력을 쌓는다는 게 뭐야? 직업적인 활동을 하는 거지. 아니면 메이트 뭘 찾을 때 배우자. 생각해봐. 최악이 그거 아니야? 서진이 여자니까 남자 배우자를 결혼할 사람을 찾는데 저 배우자가 아직 인지적 적소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어디로 튈지 몰라. 그거 어떻게 가정을 맡기냐? 우리가 배우자를 찾을 때 결혼해도 이 모습 이대로 저 사람의 어떤 인성이나 행동 방식 그대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서 배우자를 찾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보여주지 못한 애들은 배우자도 못 찾는다고. 쉬운 말로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애들은 배우자가 좋아하겠어? 걔네들은 못 찾는단 말이야. 짝을 못 찾는단 말이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가 반드시 솔리드 들어갔지?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이 순간이 오면 우리는 견고하게 만들어야 돼. 우리가 만드는 그 여러 가지 정들을 견고히 한다는 게 뭐야? 유연성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리고 더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들을 오히려 뭐 해야 돼? 제한해야지. 그러니까 20대가 넘어가서 직장생활 시작하고 이러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되는 거야. 20대 전까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가는 직장 경력도 살릴 수가 없고 배우자도 못 찾으니까. 그지? 우리는 절대로 have a runway 길을 가질 수 없다. 긍정적인 피드백 고리를 영원히 뭐 할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양성 피드백 고리를 영원히 가질 수 없다. 이게 런어웨이가 도망가는 거니까 제어되지 않는 거예요. 도망다니면 내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지? 런어웨이가 원래 뛰어서 쓰면 런어웨이가 도망가더라. 형용사로 쓰기 위해서 자꾸 도망가는 양성 피드백 고리를 영원히 어떤 제어되지 않는 양성 피드백은 뭐야? 어려운 말이야? 제어되지 않는 양성 피드백. 양성 피드백이 뭐야? 이렇게 해보니까 좋구나. 이렇게 해보니까 이건 안 되겠구나. 나한테 뭐 다 도움을 주지. 해보고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잖아. 그지? 피드백이 그런 거 아니야.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잘했으면 잘했다. 나한테 어때? 부정적인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그 피드백을 20대 전까지는 계속했어. 경험을 통해서. 해보고 이거 아니겠네. 해보고 괜찮네. 이런 식으로 계속 나는 긍정적 피드백을 받았단 말이야. 근데 그 피드백 자체를 따지지 못하는 게 20대 후반이야. 사회생활 해야 되니까. 영원히 가질 수가 없다. 제어되지 않는 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아니 직장 들어갔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우리는 have to maintain. 그래서 유지해야 돼. 바꾸지 못하고 이때부터는 신경 구성을 유지해야 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부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뭐하게 만들 유지시켜줄 우리 자신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신경
구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생겨 그때부터. 그렇지? 똑같은 얘기야. 20대 넘어가면 사람이 안 바뀐다고. 안 바뀌는 게 스스로 안 바꾸는 게 아니라 살려고 바꿀 수가 없다고 그때부터는. 알겠어? 이 시기 홀세일은 전체적인 대대적인 실제로 대대적인 플라스티시티가 유연성이야 이거. 그래서 이제 유연한 가소성 소재를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거야. 아무거나 녹이면 만들 수 있어. 그런 걸 가소성이라고 하고. 그래서 대대적인 가소성이 지속돼. 가소성이 뭐야? 우리가 돼가는 과정에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는 기간이지. 이 기간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건 맞아. 행동이나 어떤 인지 회로에서 누구보다 감각 회로보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유연성. 자꾸 변하는 거지. 변할 수 있는 기간이 뭐 생각해 볼게. 감각의 어떤 감각적인 부분의 그 회로들은 원시는 회로들 받는 거야. 감각 회로는 뭐냐면 뜨겁다, 차갑다. 빨갛다, 노랗다. 듣기 좋다, 듣기 나쁘다. 이게 감각 회로지. 이게 20대까지 만들어지. 몇 살일 것 같아? 뜨겁고 차가운 감각을 인지하는 건 몇 살 때쯤 정해질 거 같아? 태어나면서부터? 아닐 수도 있어. 어쨌든 20대까지 오진 않겠지. 그 구별하는데. 그럼 어때? 그 유연성의 기간이 짧아 길어. 감각 회로는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는, 정해지지 않고 변할 수 있는 그 시기가 길어 짧아. 다시 태어났어. 뜨겁고 차갑고 맛있고 맛없고 아는 건 여기까지가 20대야. 그럼 태어나서 영세에서 맛있다, 맛없다, 뜨겁다, 차갑다 하는 건 20대까지 와야 완성이 되겠어? 한참 전에 완성이 되지 않겠어?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될지는 이때까지도 계속된다고 했잖아 지금. 그럼 더 긴 거 맞아? 여기 다시 읽어봐. 전체적인 유연성의 시기가 뭐야? 그 뇌가 만들어지는 그 시기가, 행동 양식을 정하는 시기가 상당히 더 오래 걸린다. 어디서? 행동과 인지 회로에서. 오래 걸린다. 이 20대까지야. 뭐보다는? 감각의 회로들이 형성되는 것보다는. 얘보다 더 오래 유지된다. 말랑말랑 기간이 여기. 이건 말랑말랑해진 기간이 이거. 하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close.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은 길지만 무한한 건 아니잖아. 언제가 문을 닫는다는 거야. close. 폐쇄된다는 거야. 언제? 우리가 무슨 기에 도달하면? 성인기에 도달하면 20대 후반이 성인기잖아. 20대 넘어가면. 그때 되면 이 말랑말랑함도 사라진다고. flexibility, 다시 plasticity, 이 가소성이 사라진다고. 되니? 그럼 이제 재작년에 그 3년 전에 수능 문제에 나왔던 단어인데, 내용인데, brain plasticity가 뭐겠어? plasticity. 뇌 가소성이야. 근데 이게 뇌 가소성 얘기야. 뇌 가소성 딱 보면 무슨 뜻이야? 뇌 가소성은 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기 전까지는 어떤 식으로 행동 패턴을 정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야. 뇌 가소성. 오케이? 그 얘기야. 이 가소성은 이제부터 가소성이라고 할게. 플라스티시티, 가소성. 이 가소성의 과정은 그 자체로는 점차적으로 어떻게 돼? 그 자유의 정도를 점차적으로 늘려주려. 위에 뭐라 그랬어? 길지만 끝이 있다 그랬잖아. 그럼 다가갈수록 이게 그냥 쭉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소성의 기간은 길지만 가소성의 수준이 이런 식에서 이런 식으로 점차 어떻게 된다? 좁아지고 감소하겠지. 그래야 내용이 맞지 않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긴 한데 그래도 끝은 있다.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 이 성인기에 다가갈수록 좁아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익스펜드 확장된다가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유연성의 과정은 그 자체는 점차적으로 그 자유도 무엇이든 바뀌어질 수 있는 무엇으로든 바뀔 수 있는 자유도를 점점 감소시켜서 뇌의 발달에 있어서의 자유의 정도를 감소시킬 것이다. 점차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감소시키다니까 뭐 expanded가 아니고 have expanded가 아니고 뭐 reduced라든지 narrowed가 좋을 것 같네. 좁혀 놓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점점 magnify는 확대시키다. 그러니까 더 중요하게 나타낼 거란 얘기지. 이게 뭔지 알아? 내가 20대를 거치면서 성인기에 만들어 놓은 그 초기의 편견이야. 나쁜 생각이 아니고 그 초장에 20대 넘으면서 성인이 되면서 딱 정했던 그 초반의 나의 어떤 편향성. 이게 바뀌어 안 바뀌어? 20대가 넘었으니까. 그 20대 후반에 편향이 딱 정해지면 이젠 가수성이 없으니까 안 바뀐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확대시킨다. 점점 좁혀지다가 빵이 되면 이때부터는 편향이 생기는 거야, 사람이. by birth. 긍정 강화가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봤더니 이거 좋은데? 긍정 강화. 이것도 알아도 positive reinforcement가 뭐냐면 강아지 훈련이야. 긍정 강화 훈련. 어떻게 하는 거야? 파블로프의 개랑 비슷한 거야. 우연히 있다가 이거 막아. 얘가 뭐였는 줄 알아? 지금 고개를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렸다고. 막아! 이랬단 말이야. 처음엔 모르지. 왜 먹었지 내가? 그러다가 또 막아. 가만 있어봐라. 고개를 떨구니까 밥을 주네. 한번 떨궈볼까? 줘! 그럼 나중에 밥 안 줘도 와. 그래서 그래. 되는 거야. 이걸 긍정 강화라고 해. 비슷한 얘기 아니야? 우리가 20대 초반까지는 계속해서 그 많은 경험 중에서 긍정 강화를 통해서 굳어진 것들이 나의 인성이 되지 않겠어? 20대 후반에.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알아도 positive reinforcement가 그런 거야. 강아지 훈련 같은 데에서도 나와 지문이. 특히 아동 교육에 관련된 지문에서 많이 나와. 긍정 강화 효과. 그리고 어때? 점진적인 이번엔 뭐야? 제거지. 그래서 내가 긍정 강화 걸 얻은 행동은 자꾸 이제 굳어져서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쓸데없는 연결망들. 이건 뭐 하겠어? 점차적으로 제거하겠지. 미디에이팅. 덜 선호되는 상태들을 중지하는 그런 연결망들은 자연스럽게 쇠퇴시켜버리겠지. 됐어? 하지만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 뇌의 화학작용은 또한 바뀐다. 왜 하지만이 나왔는 줄 알아? 뇌가 원래는 가소성이 있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었잖아. 그치? 잘 들어봐. 뇌는 처음에 생겨날 때는 무한한 가소성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 가소성이 막 돌아가고 있어. 선생님 봐. 이렇게 가소성이 돌아가고, 가소성이야. 이 돌아가는 동작이 가소성이야. 이거 저거 해보자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니까 아이고 이거 계속 이렇게 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귀 닫고 입 닫고 내가 생각한 대로만 이렇게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뇌가 충돌이 생기지 않겠어? 뇌의 생화학적인 구조는 뭘 선호하는데? 계속 바꾸는 거. 가수성을 선호하고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야 가수성 죽여! 그럼 뇌가 적응 못하니까 머리 폭발이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스스로 이제 가수성을 없애겠다 하고 마음먹을 때쯤, 그 20대겠지? 그때쯤 우리 뇌도 그래 나도 가수성을 이제 잃어버릴게 하면서 뇌의 화학 구조물도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거야. 성숙에 따라서. 그러니까 뇌가 그대로 가수성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일부러 가수성을 억제하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20대가 넘어가면 가수성을 선호하면서 돌아갔던 뇌가 20대가 넘어가면 이제 20대 넘었네. 이제는 가수성을 배제한 구조로 바꾸자 하면서 뇌가 바뀐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유연성의 기제들 그리고 유연성의 기제 똑같은 말이야. 가소성과 유연성의 기제들은 이제 있어 없어? 뇌 구조상. 뇌에 원래 태어나서 20대 초반까지 있었던 가소성과 유연성의 기제들 있잖아. 뇌가 변한다 그랬잖아. 그게 어떻게 돼? 없어지고 대체되는 거야. 뭘로 대체돼? 안정성과 유지를 선호하는 기제로 바뀌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러니까 니네가 모험을 떠나고 이것저것 경험해보려는 생각이 점점 없어지잖아? 그럼 니네가 안정성과 유지를 추구하는 상태로 뇌가 바뀐 거야. 집돌이, 집순이 되는 거야.
이불 밖은 위험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 아직까지 지금 나이에는 환경이 바뀌는 데 가도 다른 환경이 바뀌는 곳에 가도 그렇게 거부감이 없어. 너네 뇌구조가 그렇다니까. 근데 사회생활을 하면서 너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 어떤 안정성과 지속 사회생활이 그거잖아. 안정감과 지속 유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걸 추구할 때 네 뇌구조도 거기에 맞게끔 바뀐다는 얘기야. 성인기가 되면. 그렇지? 이해됐어? 간단하게 정리하면 뇌 가소성은 물론 중요한데 그 끝은 있다. 자, 그럼 무조건 뭐 나와야 돼? 5번 봐봐. 처음에 뇌 어땠어? 플렉서블 했었지. 근데 스테이블, 안정을 추구하잖아. 그게 바로 점진적인 성숙의 과정이야. 인간 두뇌. 됐니? 그 과정을 설명한 글이었다. 자, 이제 11강 넘어갈게. 12강까지밖에 없으니까 속도를 내보자고. 자, 이것만 빠르게. 바로 모르는 거 있나? 모르는 게 있고 없고 간에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거 넘기라고. 이거 하등 중요하지 않아. 내용 파악하는데. 영감받았다. 이런 놈한테 영감받았다는 건 이 사람들에 의한 생각을 내가 말하겠다 이런 뜻이거든. 이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 어디까지 사람 이름. 여기까지. 누군지도 모르고 중요하지 않아. 시간을 줄이고 그래서 중심은 이거야. 심리학의 분야라는 것이 목록을 만들었는데 기록했는데 큰 목록이야. 카탈로그는 분류해서 목록을 만들다고 이게 목록이거든. 인벤토리가 그러니까 합쳐서 그냥 목록을 만들었다. 행동 이상행동이라 나와 있어. behavioral 이상적인 이상행동 anomalies. 그 이상행동 속에서 사람들은 명백히 위반한다. 아직까지 다 몰라. 근데 우리는 센스가 있으면 알 수 있어. 이상행동이니까 순응하는 거야, 위반하는 거야. 어떤 절대적 규칙을 위반했을 때 우리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이제 센스 있는 애들은 1번은 맞네 이렇게 보는 거야. 밑에 주석으로 이상행동 나와 있으니까 좀 더 근거를 찾아볼까? 예측과 prescription. 예상과 예측이야. prescription 원래는 원칙인데 원래 어떤 일이 하게 돼 있는 원칙 같은 게 있잖아. 저기 약국 가면 처방전이다. prescription. 오케이? 야, 왜 원칙이야? 아프면 이 약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먹어라를 써주는 게 처방전이지. 왜 프리스크립션이야? 예측과 똑같은 말이야. 예측과 원칙들. 무엇에? 표준 경제학 모델의 원칙이 있어. 많이 배웠잖아. 경제학 모델 중에서 제일 익숙한 게 뭐야? 수요 공급 법칙 이런 거 아니겠어, 그지?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상 행동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이 표준 경제 모델을 위반하는 게 바로 이상한 행동이란 말이야. 이걸 기억을 해봤단 말이야. 그럼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 나오네. 구체적인 예시를 할 때는 항상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상당히 흔한데 누군가가 기꺼이 운전을 하러 가 마을을 가로질러서 to save 10달러를 줄이려고 20달러짜리 라디오를 사면서 하지만 안 하려고 해. 그렇게 안 하려고 해. 10달러 똑같은 10달러야. 아끼지 않으려고 해. 1000달러짜리 TV 세트를 사면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 꼭 자동차만 생각하지 말고 A 가게와 B 가게가 있어. 우리 집이야. 상현이 보고 있어? 집에서 여기가 동일한 거리에 있고 여기까지 가는 데 있잖아. 그러니까 차 타고 가야 돼.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문 밖을 열면 가게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옷 입고 나가서 차에 시동 걸고 운전을 힘들여 해가지고 여기 나오지 시내 한복판을 가로쳐서 운전을 해가지고 굳이 여기까지 가야 돼. 그 말만 기억해. 굳이 운전해서 찾아가야 돼. 자, 근데 뭐하러? 20달러짜리 라디오를 사는데 이 가게에서 할인 행사입니다. 10달러 깎아드릴게요 이런 거야. 여기는 1000달러짜리지 TV를 파는데 얘네도 우리도 10달러 깎아드릴게요 이런 거야. 얘네 굳이 운전해서 언제 가겠어? 위야 아래야? 왜 위에지? 니네 뭘로 생각하는 거지? 원금은 똑같다고. 내가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은 똑같다고.
근데 뭘로 생각하니까 상현이가 이때 가야죠 라고 얘기해. 비율이야. 맞아. 그게 이상행동이야. 아니 생각해봐. 이거나 이거나 내가 다 플러스 뭐야 경제적으로 따지면 나한테 흑자로 10달러지. 원금이 얼마에서 깎아줬든 10달러를 내가 아끼는 거잖아. 가계부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때나 이때나 다 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 가야지. 20달러짜리를 10달러 깎아준다니까 가야지 이러면서 1000달러짜리 10달러 깎아준다고? 에이씨 안 가. 이런단 말이야. 결론은 뭐야? 경제학 원칙은 뭐야 그러면? 표준 원칙은 10달러를 줄일 수 있다면 언제나 운전해서 가야 되겠지. 원금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건 이상행동이에요. 1000달러짜리 TV 살 때 10달러 깎아준다고 해도 안 간단 말이야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따지고 보면 그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얼마야? 둘 다 10달러라고 각각의 경우에 다. 이득이 10달러라고 어쨌든. 그렇잖아. 들인 비용, 운전은 똑같이 하는 거고. 운전해서 10달러를 내가 벌었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암묵적인 비용. 운전의 암묵적인 비용이 뭐냐면 운전할 때 비용이 뭐가 들어? 기름도 있고 또 기름보다 왜 암묵적이라고 했냐면 노동이잖아. 그것도 비용으로 보는 거야. 또 뭐야 운전하러 가야 되니까 또 뭐 옷도 챙겨 입어야 되고 뭐 등등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수반된 암묵적인 비용 그리고 주어가 커스트 단수인데 왜 여기가 뭐냐 가정법 뭐 쓰잖아. 그지? 그래서 암묵적인 비용이 10달러 이하라면 봐봐 여기 가는데 이걸 돈으로 환산하니까 얼마? 10달러보다 5달러밖에 안 들어. 그럼 5달러 남지. 이걸 비용으로 빼도. 근데 10달러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 돼서 이게 11달러가 되면 둘 다 안 가야 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이하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10달러 이하가 된다면 그러면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두 경우 다 가야 돼 안 가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 그 경제 표준이라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가야 된다니까. 두 가지 경우에 다 운전해서 가야 된다니까. people open. 근데 종종 사람들은 그들의 주저함. 텔레비전 1000달러짜리 텔레비전을 사는데 사람 위해서 운전을 하는 것에 대한 주저함을 설명하는데 이런 말을 짓거리면서 이건 가시는데 이건 왜 안 가세요? 10달러 아끼는 거 똑같은데 이건 가시고 이건 왜 안 가세요? 그러면 이건 가겠다고 이건 안 가겠다는 놈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말하면서 설명을 한단 말이야. 그거 왜 안 가냐 하면요 10달러 아끼는 게 작은 뭐잖아요. 퍼센테이지잖아요. 운전 비용에 대해서가 아니고 그 사려는 물건의 무엇에 비해서? 가격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달러짜리니까 똑같은 10인데 이건 50%고 이거는 뭐야? 1000달러에 10%면 몇 프로냐? 1%밖에 안 되지 않나? 이런 걸 따지는 거야. 본인들도 모르게 퍼센트를 따지고 앉아있다. 하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득과 비용 이것만 생각해야 돼. In relative terms. 상대적인 관점에서? 아니지. 상대적으로 보면 안 되고 무슨 관점에서 봐야 돼? 비율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럼 내가 라디오를 사든 TV를 받든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야? 10달러? 운전비 5달러 빼면 5달러 내가 득이네? 그럼 가야 된단 말이야. 이게 계산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relative가 아니고 절대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니까 absolute term은 관점이라는 뜻이 있어. 그 관점에서 봐야 된다. 뭐가 아니라 방금 얘기한 퍼센테이지로 볼 게 아니라. 그지? 그래서 사람들이 은근히 손해보는 게 많이 있다는 말이야. 됐어? 선생님 뭐 상태가 매우 안 좋아.